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양국 정상의 통화가 오늘 밤에 이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미국 정상과 직접 소통한 겁니다. 오늘 통화는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결과 등을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걸 축하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다하겠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 안보 협상 결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원전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이란 전쟁 동안 바라카 원전이 표적이 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아직 이번 드론 공격의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우리 선박 HMM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아라그치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 조사 상황을 설명하고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고 해협 내 대체 상황이 조속하게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상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휴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재개될 교섭에선 성과를 꼭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건 파업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싣고 노사 간 타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오늘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반도체 부문 피플 팀장의 요청으로 이틀 연속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측이 1차 사후조정 때 중노위가 제안한 것보다도 후퇴한 안건을 제시한 뒤 자신에게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도 사측이 같은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일부 당대표에 대해서 예정했던 신변 보호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정 대표 암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모의 시점과 용의자 신원등을 확인하고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예정됐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사양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각 정당이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시점은 당 측과 조율 중이라며 다른 정당 역시 희망 의사가 파악되면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GTX-A 삼성역 구간 부실 시공 논란을 두고 공수를 전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시공사의 과실을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안전모를 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와 관련한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반만 들어갔으니 철근 누락을 순살 시공으로 규정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인 5선 이인영 의원은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물을 거라며 고공사격에 나섰습니다. 또 2006년 처음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 대신 새 얼굴 정원호 후보에 힘을 싣자고 외쳤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대 말만 하는 시장. 오세훈 시장은 내란 세력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31년 전 폭행 전과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 측이 일종의 공수 전환에 나선 셈인데 오세훈 후보는 철근 누락 공세는
괴담이자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체계 안에서 건설사가 스스로 과실을 발견하고 보강까지 마친 사안을 뒤늦게 정치 쟁점화한다는 겁니다.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호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집값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 내 집 도입을 약속하는 등 부동산 공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은 거듭 폭행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는 접대부 나오는 술집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외박 강요했냐는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한다고 지적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폭행을 5.18 때문으로 미화시키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라면 과거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장외 공방전은 격화하고 있지만 정원호와 오세훈 두 후보가 나서는 TV토론회는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밤 11시에 딱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원 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윤용근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장 대표는 윤어게임 논란 끝에 백의종구를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깍듯하게 90도 인사에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 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며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6도, 대전 15도, 창원은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